헌법이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됐다는 교수님의 지적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인데요. 헌법 개정으로 풀뿌리 자치를 꽃피우는 방안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엔 국민이, 도엔 도민이, 특별시나 광역시엔 시민이, 시군구엔 시민, 군민, 구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면서 동시에 국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풀뿌리, 즉 민초고 곧 CR입니다. 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 즉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정부 국가의 권력에 대해 헌법적 참여와 통제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국가의 국민 못지않게 중요한 풀뿌리 주권으로 돌아갑니다. 주권 재민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풀뿌리 주권입니다. 지방자치란 바로 이러한 의미의 풀뿌리 주권을 행사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아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헌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종의 대안으로 촛불 민심에서 표출된 국민주권의 요구를 지방자치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발안제를 보강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먼저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단체장 중심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비판,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치를 억제하는 자치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2020년 12월 22일에는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형편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자치경찰은 불행하게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서 그 존재 이유와 역할을 의심받는 처지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와 경찰행정을 연계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치경찰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문제점, 우려는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되겠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법 등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자치를 위한 법적 메커니즘들의 근거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권자가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 뜻에서 헌법 1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과 주민의 자치권을 기반으로 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 지방행정기구와 지방의회의 관계 등 조직구조와 유형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을 실시하되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한편 자치분권을 지향한 국가 시스템 개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방안은 양원제 도입안과 지역 대표용 상원의 도입안입니다. 아울러 현행 단원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같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가칭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양원제는 국가와 지방 간 수직적인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물론 단방제 국가인 우리나라 국회의 규모에 비추어 양원제 도입에 따른 부담과 불확실성, 국정 운영의 지연이나 정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방제, 연방제와 대조되는 것으로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국가를 일컫는다. 이러한 국가의 지방정부는 연방제의 지방정부에 비교하여 훨씬 적은 자치권을 가진다. 단일 국가라고도 불린다. 연방제,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두 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제 국가 혹은 연합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일 국가 또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런 예입니다. 국제의원연맹 IPU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가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OECD 15개 회원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고 GDP 상위 15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원제는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들처럼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이 대등한 권한을 가지는 강한 양원제와 영국, 프랑스 등 단방제 국가들처럼 하원의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만을 가진 약한 양원제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도 양원제의 경험이 있습니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양원의 구성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 가서야 비록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을지라도 민의원, 하원, 참의원,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양원제 도입 문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었지만 최근의 양원제 개헌 방안은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려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 41조는 지역 대표용 상원을 도입하여 양원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원제는 입법, 행정, 사법관 수평적 권력 분립과는 별도로 또 다른 차원의 권력 분립입니다. 그것은 국가, 즉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를 국가 수준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국가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 실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역 대표용 양원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약한 양원제 수준에서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규모나 의원의 수, 선출 방법, 국회와의 역할 및 권한 배분 등에 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일정 수의 지역 대표를 선출해서 지역 대표용 상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균형발전, 지방소멸대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등 제한적인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회와의 경합 또는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개헌 목록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원제 도입 문제는 물론 시민의회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면서 민주적인 정치에 훈련되는 경험들이 모여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로 발전해 나가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의 뿌리를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분권과 지방자치가 명시된 헌법 개정에 힘을 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